안녕하세요. 통증 캐치 한닥터 통케안의 한경림입니다. 저는 통증 치료만 한 지 26년이 되는 통증 전문의 한경림입니다. 제가 오랜 동안 통증 환자를 치료하면서 우리가 만성 통증이라는 것은 원인이 불분명한 경우가 많고요. 심지어 모든 검사를 했는데 이상이 없는데 통증은 지속되는 경우들이 많아서 환자들이 겪는 고통은 통증뿐만 아니라 환자의 가족이라든지 지인으로부터 이해받지 못하는 거, 그리고 심지어 통증을 치료하는 의료진한테까지도 이해받지 못해서 의료진들도 잘 이해하지 못해서 통증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 왔기 때문에 우리 통케안에서는 앞으로 만성 통증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어떠한 것이 적절한 치료가 될 것인지를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시간으로요, 통증에 대해서 그냥 기본적인 그 개념을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통증 역사를 들여다보면서 뭐 거창하진 않고요, 통증 역사를 보면서 통증을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증이란 말은 페인, 영어로는 페인, 그래서 라틴어 어원으로 오면 피나 퍼니시먼트 페널티처럼 죄와 벌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고대의 통증의 개념은, 아주 옛날 고대 시대에는 통증은 마음에서 느끼는 거다. 그런데 내가 죄를 지어서 벌을 받는 것이 통증으로 온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또 그 시대에는 종교적으로 내가 테스트를 받는 과정에서 통증을 느낀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생각을 오랜 동안 가지고 오다가 유명한 철학자가 있죠.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라는 명언을 남긴 데카르트는 통증이 마음에서 느끼는 것이 아니고 통증은 뇌에서 느끼는 것이다 라고 처음으로 주창을 합니다. 그래서 데카르트 시대에 데카르트는 통증 자극이 우리한테 오면 그것이 가느다란 줄을 타고 뇌까지 전달되는데, 작은 입자가 돼서 뇌에 경종을 울리듯이 통증을 전달한다 라고 처음으로 그런 뇌에서 통증을 느낀다라는 것을 밝혔고요. 그 이후에 계속 해부학과 의학이 발전하면서 1600년도부터 1900년도 초까지는 통증은 다른 오감과 같이 보고, 냄새 맡고, 듣고, 맛보고, 그리고 촉각, 건드려지는 이 오감과 같이 통증도 특수한 전달 시스템이 있어서 가는 신경섬유를 타고 우리 몸으로 들어와 척수의 뒷면을 타고 반대로 가서 반대쪽 뇌로 가서 감각을 느끼는 뇌로 전달된다. 그래서 통증의 특수 전달 체계가 있다라는 해부학의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지금도 가끔 이래서 환자분들이 저 통증 신경을 좀 잘라주세요, 차단해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시고 너무나 고통받기 때문에 그런 걸 원해서 오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이제 그래서 실제로 그런 해부학이 많이 발전했을 때 그 특수한 통증을 전달하는 그 체계가 있으니까 그거를 차단하거나 뭐 아예 절제하거나 이런 시술들을 해서 너무 고통스럽게 아파하는 사람들을 치료를 했었습니다. 1900년대 초까지는 그런 치료를 했는데요. 불과 한 1, 20년 전까지도 가끔은 그런 치료를 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의료진들이. 근데 그런 치료를 했는데, 그렇게 하고 났는데 계속 안 아픈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픈 게 건드려지면 아픈 이질통이라든지, 아니면 아픈 부위가 조금 적었는데 더 넓어진다든지 하는 그런 일들이 생기면서 통증을 전달하는 시스템만 차단하고 절단하면 되지 않는다라는 개념을 갖게 됐고, 우리가 전쟁을 겪고 이러면서 그 팔다리가 잘라져 나간 그런 사람들이 환산통이라 그래서 없는 팔다리에서 오는 통증을 계속 느끼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1965년도에는 우리 이제 의학자, 과학자들이 통증 관문 조절설, 그래서 이 척수, 이제 우리가 신경이 말초에서부터 척수를 통해서 뇌로 연결되는데, 척수에는 통증을 억제하는, 통증을 조절하는 관문이 되는 세포들이 존재하고, 그 관문이 되는 세포들이 다치면 뇌로 통증이 전달되지 않아서 통증 억제한다라는 통증 관문 조절설을 월과 멜작이라는 의학자가 제창을 합니다. 그래서 가는 신경섬유를 타고 오는 통증 자극이 오는데, 척수로 굵은 신경섬유를 자극하면 그 굵은 신경섬유들이 들어와서 척수로 전달되면서 통증을 전달하는 그런 관문을 닫아서 통증 억제하더라 라는 그런 가설을 주창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어렸을 때 아이들이 배가 아프면 할머니들이 배를 이렇게 쓰다듬어 주시면
할머니 손은 약손 이러면서 쓰다듬어 주시면 배가 안 아파지는 그런 거를 실제로 경험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배가 아픈 자극이, 통증 자극이 올라오는데 이 쓰다듬는 촉각의 부드러운 자극들은 굵은 신경섬유들을 자극을 합니다. 그래서 그 굵은 신경섬유들이 자극이 되면 척수에서 통증을 전달하는 것을 억제해서 통증을 덜 느끼게 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죠, 실제로. 그래서 통증 관문 조절설이 1965년도에 제창이 되면서 통증 역사의 반전이 일어나고 그 이후에 계속 분자생물학이나 의학의 그런 이미징 기술들이 발전하면서 통증을 전달하는 말초신경과 척수와 뇌에서의 신경 전달 물질에 의해서 통증 과감자, 되게 신경이 민감해지는 변화들이 일어나고 통증 자극이 없다 하더라도 만성 통증 환자들의 뇌에서는 뇌 혈류 변화나 이런 거를 봤을 때 뇌신경이 통증을 감지하는 쪽으로 재편성이 일어나 있더라라는 것들을 밝혀냅니다. 그럴 뿐 아니라 우리가 통증 자극이 들어오면 감각을 느끼는 뇌에 전달될 뿐 아니라 우리가 감정을 조절하거나 기억을 하거나 우리가 해마, 변형계 이런 뇌 부위에서 그리고 시상하부라 그래서 자율신경, 우리의 그런 심장, 박동, 장 이런 걸 움직이는 자율신경, 감정, 기억 조절하는 뇌, 그리고 자율신경을 조절하는 그런 뇌에서 통증 자극이 올라오면 신경 전달 물질을 분비하게 되는데 그것이 세로토닌, 노아에프네프린, 도파민 같은 신경 전달 물질을 분비해서 척수로 내려와서 들어오는 통증 자극을 적절히 조율함으로써 어떤 경우는 억제를 하고 어떤 사람한테서는 억제를 못하고 증폭을 시키는 일이 일어남으로써 같은 자극에서도 통증이 금방 없어지는 사람이 있지만 작은 자극이 들어와도 통증이 증폭되거나 오래 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밝혀내게 됩니다. 그래서 통증은 통증 자극을 전달하는 시스템뿐 아니라 통증을 억제하는 그런 감정과 기억과 자율신경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그런 뇌 기능, 뇌의 그런 신경 전달 물질에 의해서 척수의 그런 통증을 조절하는 관문이 되는 세포들의 역할에 의해서 통증이 조율된다라는 것들을 밝혀내게 됩니다. 그래서 같은 자극에서도 더 많이 아프고 적은 자극에서도 더 많이 증폭돼서 아플 수도 있는 거고 오히려 심한 자극이 와도 금방 통증이 조절되기도 하는 거고 사람마다 굉장히 다양한 변화가 반응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다가 2000년이 넘어선 지금은 통증을 느끼는 그런 통증 전달 신경세포 뿐 아니라 그 신경세포들 주변에 그 신경세포들을 보호하는 글라이알셀이라고 해서 보호세포들, 교세포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교세포들이 신경 섬유에 그런 영양분, 산소를 공급하고 노폐물을 제거하고 이런 역할을 할 뿐 아니라 이 신경세포를 보호하기 위해서 독소라든지 아니면 세균, 바이러스의 감염에 방어를 하기 위해서 면역세포와 그 상호작용하면서 신경을 보호하고 있는데 우리 몸의 면역 체계가 나빠지거나 면역 기능이 떨어지거나 했을 때 이런 교세포들이 면역세포의 공격을 받게 되면 전혀 통증이 일어나지 않을 상황에서 이 교세포들의 염증 반응에 의해서만으로도 그 통증을 조절하는 신경세포를 자극함으로써 통증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개념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증은 더 이상 어떤 그 질병에 오는 증상이 아니라 말초신경, 척수, 뇌신경 이런 중추신경의 어떤 신경 전달 물질의 조율의 불균형, 통증 억제 기능의 결여, 그리고 면역 기능의 그런 조절 능력이 떨어짐으로써 면역이 저하되면서 오는 만성염증 이런 것으로 인해서 생기는 신경세포의 과민에 의해서 생기는 신경계의 질환이다 라는 것으로 정의되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2010년도 이후부터는 국제통증학회에서는 많은 통증 전문가들이 이런 만성통증을 질환으로, 질병으로 분류해서 더 잘 적절히 치료할 수 있도록 지금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성통증은 더 이상 어떤 질병의 증상이 아니라 신경계의 질환이다 라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고 앞으로 우리가 이 통쾌한에서 만성통증에 하나하나 소개하면서 통증에 대한 그 이해 그리고 적절한 치료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증 없는 삶, 우리들의 권리입니다. 통증 더 이상 참지 마세요.